우리가 DM으로 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뭐 옛날에 공부하냐고 너무 힘들고 싫었는데 네. 뭐 애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에 대한 부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주위에서 그래서 공부에 대한 공부 문화가 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공부 문화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 강압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사실 우리 둘 다 고졸인데 네.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 둘 다 공부 지지리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대학교 나오고 네. 정말 나보다 저 사람은 훨씬 공부를 많이 했겠구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학교 공부,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과목, 학교에서 정한 과목, 네. 그 과목에 대한 공부는 충실했으나 그 과목에서 벗어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대학교까지 엘리트 코스로 이렇게 밟았는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와 되게 무식하구나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폐쇄적이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네.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언스쿨링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을 언스쿨링을 시키면서 제가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구나를 이제 저도 이게 그거를 느끼게 즐거운 거구나. 네. 됐는데 우선 이제 애들이 로기가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언스쿨링 시키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진짜. 저 어렸을 때 우리 둘 다 진짜. 너무 부럽다. 뭐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네. 부럽다. 쟤네들처럼 저렇게 지냈으면 당신은 과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전혀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배움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네. 인식이 되도록 해주지 않고, 배움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그냥 돈 벌기 위해 전쟁터에서 뭐라고 해야 살아남기 되지? 위해.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서는 네. 아니 사실 학창 시절 공부가 돈 버는데 도움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돈 버는데 도움되는 그- 공부도 아닌 거예요. 그러네. 네. 돈 버는데 아니, 전혀 학창 시절 공부는 맞아요. 그냥 졸업하면서 수능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공부잖아요. 아니 제가 바깥에서 만나도 그 사람은 저 정도 공부했고 공부 안 한 사람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둘이 비슷하게 돈을 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아예 취업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정말 돈 벌기 위해서 배우는 거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것만 일단 도려내서 봤을 때 그것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돈을 벌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그쵸.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그럼 이 공부는 왜 하는 거지? 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뭐, 통제하에서 통제하에서 잘 적응해서
이제 우리가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냥 애가 뭔가 이렇게 위한.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딱 세웠을 때 이 시스템의 통제에 잘 들어오고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걸밖에 볼 수 없죠. 등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김누리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네. 반교육이잖아요. 맞아요. 그 에듀케이션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배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나의 어떤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자 네. 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교육은 전혀 아닌 거고, 그냥 통제를 잘 따르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에 잘 끼워 맞춰지는 사람을 뽑는 구조인 거죠. 네. 진짜 그런 구조의 나라인데 그래도 이 나라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톡톡 튀는 비즈니스맨들이 그래도 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공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 배운 공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교 공부도 잘해서 어떤 좋은 학교에서 또 몇몇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힘이 있는 사람들과 연계가 되는 네트워킹. 우리가 그러니까 학력, 어떤 그 학벌의 그 파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영향력 그런 것들의 영향은 있으나 지식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냐는 걸 봤을 땐 저는 정말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좋은 대학의 파벌에 들어가서 인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어떤 네트워킹 안에 들어가서 파벌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본인이 따로 공부를 해서 뭔가를 자기의 컨텐츠를 주게 됐을 때 이 컨텐츠를 실제로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파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랑 전혀 상관없이 돈 버는 공부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런 설명을 한 건데 돈 버는 공부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 공부로는 돈 버는 공부가 안 되는 거고 나만의 컨텐츠는 이제 청년이 된 이후로 따로 공부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 플러스 이 컨텐츠의 실현을 도와줄 수 있는 파벌이 있으면 좀 더 실현이 수월하더라 라는 영역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일하는 데에만 정신없이 그냥 맞아요. 뭐 모든 걸 갈아놓고 있고 가정은 부부관계 형편없고 자녀 교육 형편없고 그런 가정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네, 뭐 네. 모두가 그렇다고 절대 볼 수 없지만 네. 일반화의 오류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의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던 거. 예.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학교까지 도달은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도달은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뭔가 이렇다 할 결과 없이 뭔가 사회에 오히려 적응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대다수.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또 자기가 어느 정도라도 돈 버는 공부라도 해서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잡고 그 학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조금 그래도 사업을 어느 정도 일궈낸 또는 이제 소수의 경우는 굉장히 상당한 수준을 일궈낸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가정이 망가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들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 학교 공부를 국영수를 다시 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해하는 걸까요? 학교 공부처럼 그런 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가? 돈 벌기 위한 뭐 하여튼 그런 수단으로 또 써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닌데 좀 더
가정 경영, 그러니까 부부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인간 관계를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아이들과의 또 그런 그것도 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 철학, 그러니까 이 삶은 왜 이런지, 뭐 인간은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 나가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부부 대화할 때 그런 서로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모르면. 근데 우리가 보면 그 돈 벌기 위한 공부 영역,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공부 말고 네네. 돈 벌기 위한 공부 영역, 사람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공부. 그런데 그 공부 영역에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것들을 밖에서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에서 써야지. 그렇죠. 결국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각을 하기 위한 공부라기보단 그러니까 다 밖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그쵸. 쓰는. 돈 벌려면 거야. 이런 사람으로 보이도록 가면은 쓸 줄 알아야 돼 라고. 대화 방법도 이렇게 해야 돼. 그쵸. 이런 거 정말 많이 있는데 네, 그걸 가정에서 안 쓰네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CS 예전에 그 CS 마케팅 그런 것들 CS 강사들 보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인사하세요 만나서. 사람들 만났을 때 이렇게 관계니까. 표정하세요 하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는 쪽의 공부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포장술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공부 영역에 들어가는 인간관계로는 대부분이 포장술이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죠. 정신노동의 그렇지, 영역인 거예요. 힘들죠. 이게 어떤 일하기 위한 기술에 관련된 거는 육체노동의 영역이라면 이제 그거보다는 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도 역시 육체노동의 영역인 거고 맞아요. 결국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영역이 정신노동인데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인 척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돈 벌기 위한 공부 영역의 인간관계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네.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편안한 나로 돌아오는데 편안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시절부터 강압적으로 그냥 구겨 넣듯이 생각 그냥 없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 역시 회사에 나를 꾸겨 넣고 있는, 그렇게 해서 돈 벌려면 이런 사람이 되라는 또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그 프레임에 나를 또 꾸겨 넣고 있는, 그냥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일찍부터 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프레임에 나를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꾸겨 넣고 있는 사람이 그 꾸겨져 있는 것 상태에서 그냥 대책 없이 확 펼쳐져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러면 온갖 스트레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스트레스가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서로 푸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내 스트레스를 풀어달라고. 서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는 또 더 커지고. 근데 이 공부 문화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있다 보니 맞아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공부는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그냥 좋은 집, 멋진 차,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쌓고 얼마나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그거보다 얼마나 많이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그거보다 먼저 그거는 본능적인 영역인데 그거보다 우리가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 본능적 영역은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지붕 있는 집에 살고 있으면 되고
내가 사람들이 최소한의 그렇게 먹거리를 하고 있으면 그걸 못 되고. 내려놓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먼저 인간이 되어야,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이 모인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리고 그런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맞아요. 어떤- 그런 데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들이 돈을 벌게 됐을 때 아름답게 벌고 번 돈도 아름답게 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선 그 안에 정신적인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건강하다면 이게 스트레스가 안 받겠죠. 뭐 거기에서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훨씬 그렇죠. 덜 받겠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만들어지면 또 밖에 나가서 또 일할 때 훨씬 더 편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이게 건강하게 이게 돼야 밖에 나가서도 그거를 이제 뭐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이제 그게 되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먼저 이게 돼야 밖에서 일도 이게 되는데, 바깥에서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가면을 쓴 상태로 내가 아닌 상태로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정말 너무 다 피곤하죠. 벌거벗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도 하나의 또 공동체인데 예.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힘들 것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게 그래서 일찍부터 청년 시기부터 이런 기존에 있는 공부 문화가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인간됨에 대한 공부도 네. 해 나가고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고 자아를 찾기 위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네. 가족은 어떻게 꾸려야 될지, 이런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공부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일과 이 가정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그렇게 거 하는 부부들은 거의 없죠.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대책 없이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일하고 양쪽 네. 다 그냥 둘 다 일을 하다가 네. 애 낳으면서 한쪽이 일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막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다 뒤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학교는 무너져 있고 학교를 보내자니 되게 애매하고, 이런 가정들이 99.9%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 의식을 알았어. 예. 딱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런 가정들이 어머 이게 문제였네.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들고 부부가 힘들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죠. 보면 네. 부부가 먼저 대화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을 거야. 우선 서로를 알기 위한 이제 인간적인 근데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나는 이래 라고 나라는 사람, 나의 세계를 그냥 얘기하고 너의 세계를 그냥 얘기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너의 세계를 내가 알게 됐어, 근데 뭐 이게 나의 세계를 알게 됐어라는 건 마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일본에 놀러 가서 일본에 여행을 쭉 해서 일본을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과 네네. 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한 걸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나는 이래 너는 이래 이거보다 인간은 이렇대 그러니까 라는 거를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이 두 나라가 합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병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는 기준점을 이래 어떻게 찾냐는 너는 거지. 이래라고만 그 보기에는 네. 너무 대화가 애매하고 싸움만 네.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리를 적정히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기준점은 결국은 철학, 심리학, 어떤 종교학 그러니까. 등등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간의 심연에 대해서, 네.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수많은 학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학문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지, 존재인 건지.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존재지라는 것을
더 깊게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지? 지금 내 상태는 이러네. 그러면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는 갭이 이렇고, 인간은 이래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있네? 그러면 이만큼의 갭이 내가 조금씩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더 공부를 해 나가면서 네. 더 깨달아 가면서. 근데 이게 뭔가 뭐 게임에서 랩업을 하듯이 또는 뭐 회사에서 뭐 승진을 하듯이 뭔가를 그쵸. 쟁취를 하듯이 그거는 재산을 그렇게는- 쌓듯이 그렇게는 안 쌓여나가는 되는 구조도 아니고 네. 랩업이 되는 구조도 아니고 이거는 깨닫게 됐을 때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각자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얘기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거 깨달은 거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이 길을 계속 함께 가야겠네요. 결국에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띡 공부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니까. 다들 공부라는 배움이라는 것을 꼴이 있는 걸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 또 아실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학을 가면 돼. 음. 그래 고3이 끝나는 거야. 꼴이 있었다고요. 대학을 간다라는 근데 꼴. 그게 꼭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졸업을 한다라는 꼴. 또 취업, 취업을 한다라는 꼴. 승진을 한다라는 꼴. 결혼. 그렇죠. 그거를 놓고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계속 이 공부는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물론 근데 이제 어떤 끝이 없는 만큼 중간중간에 그 같이 공부해서 깨닫고 같이 같이 나누면서 깨달았을 때 함께 깨달았을 때 부부가 그때의 기쁨 너무 좋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끝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아, 이게 도달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음. 더 이상 그 재미는 없잖아. 그렇죠. 그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공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나 이거를 아예 시작조차도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끝이 있었으면 그 공부는 좋겠어. 언제 끝나요? 어디까지 공부하면 그게 끝나요? 맞아요. 얼만큼까지 가면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요? 어.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끝이 없는 대로 얘기하면 시작조차 어려운 거죠. 그러면 고3이 영원한 거야? 막 이런 게 얼마나 끔찍해. 아, 우리는 고3 때 공부 별로 안 했으니까 네. 저는 아예 놓고 있었으니까 고3 때 공부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저도 공부. 별로 이렇게 예, 와닿지가 않는데 네, 진짜 저도 와닿지 고3 때 않아요. 열심히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고3이 반복되는 거야? 고3이 영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공부라는 게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공부를 안 하면 역시 답이 안 나오는 건 분명하고 결국 인간에 대한 본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시작을 하기 위해선 공부에 대한 본질을 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공부를 하실 수 있을까? 그거 언스쿨링인데 저는 계속 이게 어른도 언스쿨링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네. 근데 어른들은 일을 하니까 이미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아 일은 일이고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상대방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혼자 살면 정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네.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있겠죠. 하죠. 근데 예. 집에 와서 뭐 가정의 안에 아이들과 배우자와의 이런 그건 그런 거는 없겠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럴 수 사람은 있는데 외로워서 미치려고 하고 오히려 좀 지지고 하더라도 애들 있고 그러면 괜찮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네. 갖고 있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또 본성 중에 하나라서 이게 뭐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날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지켜봐왔던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네. 개인들도 있고 결혼 네. 전에 또는 신혼부부 등등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부하던가요? 정말 공부를 그들이 꾸준히 하던가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막 뭐부터 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선 지금 뭐 심리학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든 건데, 그러니까 제가 기분 좋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공부한 거. 그래서 당신이 저한테 제시를 했었잖아요. 당신은 좋아하는 게 뭐야? 우리 이제 서로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네. 난 좋아하는 게 이거였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비즈니스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24시간 다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쉬는 시간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에 무슨 뭐 무조건 아이들이랑 뭔가 하지는 않고 나만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뭘 하냐, 그냥 정말 시간 때우기에 어떤 뭐 TV를 본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캘리그라피를 네. 쓰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옷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면서 저는 되게 그때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를 찾아보고 뭐 이렇게 외우고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거에 서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나갔거든요. 내가 모르는 부분, 뭐 옷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좀 더 이제 내 예를 들면 뭐 매거진을 좀 더 찾아본다든지 되게 즐거워서 즐겁게 뭔가를 막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배움의 기쁨을 먼저 해보라는 거지. 느끼게끔. 네, 그러니까 해야 본인이 된다.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을 뭐 자기가 아유 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놀랐어요. 모기가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그건 있잖아요. 해보면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엄마 아빠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문화의 문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네. 역시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지겠냐라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막 심리학 공부를 이렇게 하면 그 공부도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근데 저는 봐봐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둘이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제가 이제 독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에 이제 또 재미도 들리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고 곧바로 이게 됐으면 억지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당신하고 저하고 저는 조금 그 공부를 얘기하기 전에 당신 하고 싶은 게 음. 뭐야? 나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관계 공부를 먼저 했어요. 어떤 기준점은 있었죠. 그렇죠. 저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관계 공부를 먼저 한 음. 상태에서 음. 다시 우리도 언스쿨링을 한번 하자, 해보자. 서로 해보자 네,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관계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심각성을 둘 다 깨닫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먼저 우리가 이미 시작했지. 그렇죠. 우리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결국 공부했어요. 두 사람이 네. 우리도 망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관계가 망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따져보면 아니 먼저 망해봤지. 우리가 그 망한 상태에서 만일 조금만 더 유지됐다면 우린 이혼했을 거예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전에는 이혼했을 거라더니 방송 찍는 데선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이혼했을 거라며. 어? 이미지 관리하세요.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그때 이혼하게 됐을 거라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 거지? 그 괴로움이 우리 둘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가정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공부를 그렇게 막 우리는 진짜 자기가 그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가정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나는 그게 나는 가장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심각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게 솔루션일 수도 있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정말 우리는 진짜 이게 이 동아줄을 붙잡고서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이거를 붙잡고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가정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도출돼 있는 게 있긴 있으나 뭐랄까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설명을 하면 네, 공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죠 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가서 만나서 보면 사실 다들 그다지 뭐 열심히 안 하잖아요. 진짜 부부가 같이 막 책을 막 읽고 막 둘이 막 파이팅 넘치게 공부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대부분. 네. 왜 없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얘기했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냥 답보 상태에 있었죠. 한편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냥 그런 문제가 가득한 상태에서도 그들은 버틸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의문이 계속 그거예요. 과연 인간이 그렇게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변하려고 할까? 혁신하려고 과연 할까? 우리도 역시 그렇게 진짜 끝까지 막 내몰려 있고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어디까지 내가 망가질지 여기서 더 망가지는 거는 그냥 진짜 인생 막 사는 거고 진짜 차라리 죽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의 괴로움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였던 거지. 그러다가 나에게 부족한 게 이런 공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 공부를 하면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벗어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의문 정도만으로도 희망만으로도 저는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죠. 그 공부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6년째 만 6년 이상의 세월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심각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굉장히 의문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아. 네. 지금까지의 확률을 보면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까? 저는 이제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건데 적어도 두 분이서 충분히
우리가 그래도 심각성을 우리가 심적으로는 많이 망한 상태였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되게 선방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그전에도 대화는 많이 했기 때문에 상상을 두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네. 우린 진짜 돌이킬 수 없이 망한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꼭 정말 최악의 목전에 다다르지 않고도 그 전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 아닐까. 이대로 가다 보면 절벽에 꼭 떨어지지 않아도 절벽이 보일 땐 여기서 더 가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상상력에 따라 꼭 망하지 않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좀 길을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상상력조차 부족하다면 이 길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될 거야 라고 그 길을 맹신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절벽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한번 떨어져 봐야 네. 알게 되는 거 아닐까. 그 전 단계에 있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그냥 지금도 좋은데 더 좋은 거 없을까 하는 정도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그런 가정이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언스쿨링 시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의 심각성이 있으니까. 학교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게 웬만한 사람들을 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본 사람은 언스쿨링이 대안이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말 부부 관계가 깨져 있거나 아니면 가정이 뭐 이렇게 그러지 않는 이상 공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한쪽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과연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고 그런 심각성을 못 느낀 상태에서 그래서 한쪽만 더 할 수 있겠지. 예. 결국 그 한쪽이라도 해야 죽을 것 같아야 또는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우리 가정 망한다, 어느 한 명이라도 눈에 그게 보여되는 거지.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근데 얘기를 막 했을 때 옆에서 너도 느꼈어? 나도 느꼈는데 우리 배 침몰할 것 같지?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 대박이고 그때부터 그러면 배를 고치는 공부를 해가면서 배를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들 태평해. 괜찮아. 안 가라앉아. 높아심에 그러는 건데 괜찮아 라고 하고 있고 내 눈에만 그 사인이 보여. 그럼 혼자라도 공부해야죠. 혼자라도 고쳐야지. 혼자라도 구멍 막고 다녀야지. 가라앉으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그거죠. 내 눈에도 안 보이면 그냥 뭔가 조금 삐그덕대는 것 같은데 좀 더 배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정도의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공부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배움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공부 문화 문제점. 배움의 즐거움을, 배움의 기쁨을 못 느낀 사람이 오히려 학창시절 공부 너무 싫었어. 공부가 제일 싫어. 막 이런 사람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한 어떤 그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정도까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정말 책은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 나던 사람이 과연 그 정도까지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붙잡을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 부분이에요.
그동안의 어떤 경우들을 보면, 접했던 경우들을 보면 공부에서 다 실패하더라고요. 공부에서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공부의 맛을 진짜 우리가 벼랑 끝에서 붙잡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맛을 우리는 한 차례 느꼈고, 그런 다음에 당신 진짜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좋아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그치. 그거를 한번 우리는 느낀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였어? 뭐 그런 거를 서로 얘기를 물어보면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본 거죠. 케이스가 살짝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과연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리지 않았다면 당신과 제가 그만큼까지 공부를 했을까? 난 그것을 상상을 해봤을 때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은 했겠지만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들기는 했을 거야. 중간에 포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그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굉장히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망하는 사례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공부를 하지 않아서 망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 망하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상상을 해보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를 느끼고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뭐 이렇게 김누리 교수가 이렇게 책을 내서 얘기해주고 뭐 그 안에 문제점이 이제까지 그 문제 의식을 느끼게끔 거기에 다 써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봐도 그런 거 보면 그 안녕하세요나 봐도 동상이몽이나 공부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나 동상이몽이나 이번에 그 아이 컨택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난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짜 공부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와 정말로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으면서 동시에 진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정말 가정이 깨져 있어서 막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안 그러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도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나라는 존재 자체에 지금의 이 자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의식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의식 자체를 어떻게 문제의식을 어떻게 끄집어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는 부러운 거 답 없어요. 부러운 거예요. 뭔가를 봤을 때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애들 키우고 싶다. 이런 걸 부러워서 따라오는 케이스들이 있죠. 네. 근데 저는 그 케이스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요. 문제의식을 갖고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방안을 찾았을 때 따라오는 케이스랑 그렇죠. 그냥 나 부러워. 괜찮은데 뭐 문제의식이 있어도 뭐 별 중요하지 않았는데 부럽다 하는 정도에서랑은 심각성의 차이에 따라 그 뒤에 초반의 노력의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패턴들을 봤을 땐 언스쿨링을 해봐야겠다. 언스쿨링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생겼다 했을 때 100일의 그 초반 100일이 나는 승부를 낼 거라 생각해요. 이거를 물론 이제 할까 말까 또는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뭐 고민되는 시기는 카운팅이 안 들어가는데 네. 하자 딱 시작했을 때 저거 진짜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또는 하자.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하자는 조금 뒤고 음. 내가 저것에 대해서 저거 내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저거 심각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도라도 있다면 생겼다면 그 시점부터 100이라는 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도 올라왔을 때 그때 지금 이거 그대로 이거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바짝 알아봐서 심각성까지 도달해야 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였네 이제라도 발견해서 참 다행이네 까지는 가야 또 그 다음 100일이죠. 그 시점에 나 원숙을 해야겠어 또는 대안학습을 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또 100일간의 또 그게 그쵸. 있으니까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에 설득과 대한, 그게 되려면 그만큼의 내가 지식도 쌓아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의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또 공부가 얼마나 필요하지. 파이팅 넘치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 의욕이 확 올라갔을 때 그 시점에 이거를 혼신을 다하지 못한다면 액션을 안 취하면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다가 없어지겠죠? 아유 그냥 뭐 내 팔자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아닌가 거지 보다. 이러면서 그냥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도 결국 분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각성이 없는 사람들, 심각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느끼게끔 도와주는 교육 그리고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느끼곤 있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이 심각성을 좀 더 명확하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교육 그죠? 심각성을 기준 삼아서 이 이전과 심각성의 어떤 범위를 제대로 즉시 직면할 수 있는 교육.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각오를 하게 됐을 때 이때부터 시작되는 초반의 어떤 공부 이런 것들을 이거용도 여기 그러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느끼게끔 도와주는 내용 심각성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좀 더 그것을 이제 세심하게 막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제 초반 공부 이렇게 좀 분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네. 또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건지 그쵸.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또 그러면 상담할 때문에. 때 이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히 좀 끄집어내야겠네요.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어떤 또 그들이 또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진단을 해야 이거는 이쪽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네. 이거를 해야겠네요. 그게 사태 나오면.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미 공부하고 있는 뭐 한쪽은 그쵸, 공부하고 그쵸. 있는데 예. 뭐 아빠가 안 한다든지 뭐 네. 이럴 수도 있고 네. 상황이 다 다르겠네요. 엄마 쪽이 안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지만 나는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한쪽만 예.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예, 배움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한 태도 이거를 한쪽은 점검을 괜찮게 또 생각하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게 또 달라지겠죠. 그래야겠네요. 아무튼 엄마 아빠가 공부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공부하지 않고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고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 만큼 힘들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고 그만큼 인생을 그냥 운에다 그냥 맡기기만 하는 건데 진짜 그냥 인생은 어차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뭐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케이스까지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100%를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끌고 갈 수는 없죠.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네. 뜻은 사람이 품고
노력하고 나아가더라도 결국 하늘에 달려 있는 거죠. 음.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그것도 그렇죠. 어느 그래야 정도 그게 그렇지. 운때가 맞았을 때 또 그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이게 되는 거지. 노력은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노력하는 만큼 달라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관계는 공부하는 만큼 달라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영역보다도 공부하는 만큼 성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부관계는 엄마 아빠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배움의 기쁨, 배움의 본질,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부터 먼저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네. 두 분이서 원인도 찾으시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직면하시고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예,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예,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